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0월 13일 오후 12시 18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비트는 115.2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한 차례 더 신고점 경신하는 상승 보여줬지만 이내 크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하락, 역대급 청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요 지표들과 과거 차트, 움직임 참고해서 앞으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예상하고 있는 움직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가격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죠. 해당 구간 확대해서 보시면 당시 이전 직전 저점 107K 아래로 빠지기 전에 마지막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108.75에서 109K입니다. 여기에서 잘 지지받고 오르기 시작하면서 중요 저항이라고 말씀했던 113K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리고 역시나 제가 미리 잡아드린 저항 114.2에서 114.4K 때 해당 저항까지 터치하고 다시 빠지면서도 113K를 지키면서 다시 상승 나오던 이때 당시였어요. 지난 영상에서 중요 저항은 115.8K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당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15.8K 저항이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연두색 라인은 신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 저항이었어요. 저는 비트가 이대로 빠지려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115.8K 이 파란색 선을 터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져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 이 구간을 넘겨서 올라간다면, 특히나 이전 직전 고점인 117K 후반을 넘겨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시나리오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 상방을 봐야 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정리하면 당시 차트에서 바로 하락이 진행되려면 115.8K에서 맞고 하락이 시작돼야 한다라는 말이었고, 만약 115.8K를 넘겨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가 상승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캔들 흐름 보시면 다음 캔들에서 제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초록색 네모박스 114.2에서 114.4K 돌파시킨 상태로 캔들이 마감을 했죠. 이전은 계속해서 해당 구간 윗꼬리만 그리고 내려올 뿐 제대로 돌파 안착하지 못했는데 이 봉에서 캔들이 몸통으로 이 네모박스 저항을 넘긴 채 안착을 시켰습니다. 안착시킨 후에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장대 양봉으로 최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던 하락 추세와 제가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했던 115.8K를 한꺼번에 뚫어 올리게 되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있을 때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게시글입니다. 초록색 저항 1차로 넘겼고 중요 저항 115.8K도 넘겨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대로 오늘 저녁, 그러니까 당시 저녁 9시까지 116.3K 위에 있으면 추가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16.3K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115.8K 바로 위에 여기 있는 이 선입니다.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6시까지는 아직 116.3K 위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9시에는 캔들이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116.3K 위에 올라가 있죠. 이러면 제가 추가 상승 더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저항으로 117K 잡았고 그리고 118.4K를 잡아드렸어요.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구간은 딱 두 개다. 115.8K와 118.4K인데 115.8K는 이미 넘어섰죠. 그리고 116.3K와 117K는 중간 저항입니다. 그러면 다음 중요 저항은 여기 118.4K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잡아드린 116.3K를 이날 저녁 9시에 넘긴 상태로 마감을 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겠죠. 다음 캐럴은 보시면 정확하게 116.3K에서부터 상승 나오기 시작해서 117K에서 중간 지지 받고 한 번 더 상승 나옵니다. 상승 나왔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118.4K 여기 위에 올라가서 캔들이 마감을 시켰죠. 중요 저항 딱 2개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요 저항 모두 넘겼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보시면 실제로 118.4K 계속 지지받으면서 아래로 빠지지 않고 해당 구간 잘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치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올리고 있을 때 올려드린 텔레그램이에요. 중요 저항 2개 있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구간 둘 다 넘기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 상승의 힘 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흐름대로라면 고점 경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이미 고점 경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115.8K와 118.4K를 넘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체크해야 저항 말씀드렸고, 신고점 경신하기 전 마지막 중간 저항도 잡아드렸었죠. 보시면 마지막 중요 저항 118.4K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신고점 경신하러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올라가는 이 중간 구간 저항 잡아드렸던 거였죠.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 120.4에서 120.5K, 그 위로 121K가 있고, 신고점 경신은 마지막 저항으로 이 빨간색 선 122.3K 잡았습니다. 빠르게 보기 위해서 12시간 봉으로 캔들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이후 빠르고 강력하게 추가 상승 이어가지만,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잡은 121K 저항 맞고 빠져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한 번에 뚫어 올리지 못하는 거 보이시죠? 다음 캔들에서 음봉 내렸다가 뒤이어 상승하면서 말씀드렸던 신고점 경신 전 마지막 저항 터치하러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후 캔들 보시면 약간 빠지는 듯 했지만, 보세요. 여기서 122.3K 몸통으로 뚫어 올렸죠. 이때 신고점 경신하러 올라가겠구나 확신할 수 있었고요. 이후 실제로 신고점 경신 2차례 나오게 되죠. 처음에 먼저 신고점 경신하고 약간 아래로 빠졌다가 지지 리테스트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잘 밟고 올라온 이런 구간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1차로 이런 구간, 2차로 여기 아래 121K는 잘 지키면서 이렇게 올랐어야 했는데, 보시면 이후 큰 음봉 내리기 시작하죠.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 지지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 아래에 있는 121K는 잘 지키고 있었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와주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크게 빠지면서 121K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121K 아래로 빠진 상태죠. 이후에는 추가 하락이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큰 하락이 진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큰 하락에 대한 상승 되돌림 움직임이 나오면서 115.8K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하락은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역대급 청산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고점을 경신한 후에 최고점에서부터 바로 폭락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상승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거라고 보고 있었던 롱포지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청산빔을 맞았고요. 하루 만에 가상자산 시총은 570조가 가까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폭락장에서의 청산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그리고 FTX 거래소의 파산 당시보다도 무려 20배에 가까운 청산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약 190억 달러, 정확하게는 191.6억 달러로 하나로 26조 8천억에 달하는 자금이라고 하죠. 시장이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인 데는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즉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 글이 시장의 핵폭탄급 하락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에 따르면 중국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희토류 생산과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를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100%를 추가로 부과하는 초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죠. 2주 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도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양국 간 무역 긴장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이후 트럼프의 입에서 현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즉 중국 측이 희토류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시진핑이 잠시 실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진핑도 본인도 중국의 불황을 원치 않고 현재 그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말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어제부터 다시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상태죠. 비트가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앞서 나온 이렇게 큰 하락 움직임으로 현재 상황에서 곧장 큰 상승 추세로 분위기를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지표들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상 MACD 지표를 보실게요.
주봉상 MACD 지표는 중기간 비트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시그널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8월 중순부터 해당 지표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과거 차트를 보면 이후 하락 움직임이 지속됐던 사실을 미뤄볼 때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몇 주간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볼 수 있는 때는 이때 당시처럼 주봉상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에 들어서 있다 라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상 RSI 지표를 보시면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죠. 최근까지도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근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는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렇게 장기간으로 봐도 비트는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7월부터 최근까지 단기간 차트를 보더라도 7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캔들은 고점을 높여간데 반해 RSI 지표는 이전만큼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 역시나 하락 다이버전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뿐만 아니라 시간봉상 차트에서도 우리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10월 7일에 126K 위쪽에서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 보세요.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갔죠. 근데 RSI 지표는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하락 다이버전스죠. 이후 이렇게 큰 하락이 이어졌고, 이렇게 쭉 빠진 후에 반등이 오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죠. 근데 RSI 지표는 고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는 하락 시그널이죠. 아직 RSI 간에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MACD 지표의 데드크로스 상황과 RSI 지표상 보이는 하락 다이버전스 뿐만 아니라 현재 주봉의 캔들 모양 보시면 지난주 주봉이 하락 장악형 캔들로 마감이 됐죠. 하락 장악형 캔들은 대표적인 약세 시그널로 바로 앞전의 양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큰 음봉 캔들이 출현함을 의미하고, 이후 해당 음봉 캔들보다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차트에서 주봉상 하락 장악형 캔들이 떴던 때를 보면 먼저 2024년 12월 16일 이때 만들어진 캔들은 앞의 양봉을 모두 다 잡아먹는 큰 음봉이 출현을 했죠. 이후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이 이어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2024년 7월 29일 이때도 앞의 양봉을 모두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출현하고 나서 한 차례 더 저점을 뺐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거 차트를 참고로 해서 볼 때 이번에도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즉 저점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때 당시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을 경신하고 이후 조정이 왔다가 반등 후 다시 한 번 더 조정, 이런 이중바닥, 즉 더블 버텀 모양을 만들고 페이크 상승을 만든 후에 큰 하락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하고 조정 시작, 이후 약간 반등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 이렇게 이때와 같이 이중바닥을 만들고 페이크 상승, 이후 급락이 나온 상태로 저는 현재를 지난 하락에서의 이쯤 당시로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한두 차례 더 저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상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여기가 하나, 둘, 세 개로 올라간 걸로 본다. 그래서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던 이때 당시에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주 시나리오와 달리 이 115.8K 여기 중요 저항을 뚫고 더군다나 118.4K도 뚫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가능성은 두 가지가 생긴 거죠. 첫 번째, 내 카운팅이 틀렸을 가능성.
그렇다면 여기가 하나, 둘, 세 개로 올라간 게 틀렸다는 건데, 근데 저는 여기가 아무리 봐도 임펄스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 2, 3이라고 카운팅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3, 8로 올랐기 때문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봤는데, 그렇다면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면 조정 파동인데 여기서 이렇게 ABC가 끝이 났을, 그러니까 조정 파동의 마지막 C파가 절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조정 파동에서 보통 A, B, C 이렇게 C파가 A파의 저점보다 더 아래로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절단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의 힘이 굉장히 많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만큼 큰 재료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가 절단이 나올 만큼 큰 시장의 재료가 있나? 여기가 9월 말인데 금리 인하 재료도 소진이 여기서 이미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 양상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때 상황에서 이걸 진짜 올릴 만한 시장의 힘이 받쳐주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중요 저항을 다 뚫고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여기가 확장 플랫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A, B, C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작은 A, 그래서 이렇게 A, B, C로 확장 플랫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피보나치 2를 그어보면 확장 플랫의 주요 비율인 1.618 구간까지 정확하게 터치한 후에 빠지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가 여기서부터 W, X, Y 아니면 여기를 A, B, C라고 볼 수도 있겠죠? WXY로 나온다면 지금부터 내려가는 모양이 좀 더 복잡하게 빠질 수가 있을 거고, 일반 ABC로 본다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로 빠질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상 혹은 캔들 모양상 그리고 파동 관점 상으로도 저점이 한두 차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으로 보느냐, 여기가 101K입니다. 여기 바로 위에 102.7K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 지지가 있고 여길 아래로 뺀다. 그러면 이전 저점 갱신하러 내려갈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고, 이 아래로 첫 번째 중요 지지는 100K입니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저점과 그리 멀지 않죠. 그런데 이 100K보다 더 중요한 지지, 여기까지 빠져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98K에서 95K에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런 구간 아니면 이런 때처럼 터치만 하면서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번 비트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고점을 찍으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주요 목표가는 137K 부터 140K대고요. 캔들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친다면 150K대까지도 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상으로는 130K 후반에서 140K 정도 여기를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알트들도 꽤나 좋은 반등 혹은 신고점 경신하는 알트들 꽤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두 차례 더 빠질 때 크게 겁먹지 마시고 좋은 상승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상황 보면서 주요하게 봐야 하는 지지나 혹은 저항 그리고 목표가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관점 공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관점과 지지 저항선은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의견일 뿐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114.2K에서 114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쪽으로는 116.2K에서 116.5K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도 위쪽에 116.2에서 116.4K 부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11K에서 110K대 중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최근 폭락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은 모조리 청산된 상태입니다. 위쪽에 숏 포지션 물량이 유동성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126.4K 정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2주보다 큰 타임프레임 3개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에 유동성 자리하고 있는 구간으로 100K대 그리고 97.8K 그리고 94.6K대
청산시킬 수 있는 물량 집중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위쪽으로는 126K대를 넘어서고 나면 139K에서 140K대 초반까지 유동성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중기간 매매 전략 짜는데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비트는 현재 가장 가까운 저항인 112.5에서 113.1K 여기 넘어선 채로 다음 저항 터치한 상태입니다. 114.5에서 115K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넘어서면 116.8K, 그러니까 116K 중후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구간 올라서야 괜찮은 반등 이어갈 수가 있고, 만약 이런 구간에서부터 다시 빠진다, 그럼 당연히 이런 구간들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구간도 다 빼면서 하락하면 여기 106.2K에서 106.45K 정도? 여기 일단 보시고, 이 아래 가장 중요한 지지는 102.7K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를 빼면 이전 저점 갱신할 가능성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 여기 저점 갱신하지 않고 더블 바텀으로, 그러니까 소위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려면 102.7K에서는 받아줘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면 100K 아래로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0K대 중후반, 95에서 98K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계속해서 관점과 지지 저항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게시글 잘 체크해주시고,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월 13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14.9K 부근에 있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